두 번째가 운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운동입니다. 국수녀 건강능력개발법에서 즉 건강능력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두 번째 항목이 운동입니다. 아까 그죠 괄사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운동은 뭐 때문에 중요한가 이런 생각 드시지요? 내가 림프액 설명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은 움직이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생활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출근하기 위해서 걸어 나가야 되고 차를 탈 때 운전하고 차를 타서 운전하고 이거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먹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손을 움직입니다. 또 뭐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책 보는 거, 컴퓨터 하는 거 이거 다 운동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그러한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운동이 아니고 건강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운동을 말합니다. 이 운동은 왜? 그러니까 운동과 작업과 틀린 것은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목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작업이라는 것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내 건강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정한 움직임을 하는 목적적으로 움직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일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 뭐 출근을 한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 놀러 간다, 또 안 그러면 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축구를 한다.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우리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그 열량이라 그러죠. 에너지 그 열량이 여자는 2000kcal, 남자는 3000kcal라고 그래요. 보통 킬로라는 말을 줄이고 그다음 2000칼로리, 2500칼로리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 젊은 사람은 2500kcal 여자도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3000kcal. 가만히 누워서 밥도 떠먹여주고 앉혀가지고 떠먹여주고요. 이런 사람이 1200kcal입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말기 환자, 병원에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집에서도 누워있는 사람, 그리고 일어났다 앉았다가만 해도 1500kcal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좀 가고 또 집안에서도 환자라 그래도 살살 좀 걸어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800kcal 정도 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끼에 아무리 적게 먹어도 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가 누웠다가 이런 환자라 하더라도 한 끼에 500kcal는 먹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양인가 감이 안 나죠. 병원에 영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캔으로 조그마한 우리 캔, 그것도 큰 거 말고 조그마한 캔 하나에 영양식 들어있는 게 400kcal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끼에 한 개씩은 먹어줘야 눈 떴다 감았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서 눈 떴다 감았다 하고 소변은 소변기 대주면 보고 하는 그 정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고 대변 보고 소변 보고 어디 나가서 일 보고 이렇게만 하려고 그러면 아 나는 밥하고 국하고 우리가 밥 보통 공기로 말하는 한 공기 국을 또 적당량 있죠. 그리고 먹고 반찬을 한 5가지 먹고 또 그리고 그 반찬에는요 적당한 탄수화물이나 안 그러면 지방분이나 단백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채와 나물 종류, 생야채, 뭐 당근이라든지 배추피라든지 뭐 이런 생잎 같은 거 이런 것을 골고루 먹어줘야만 우리가 한 2500kcal에서 3000kcal가 섭취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먹어야만 운동할 때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그럼 아까 섭생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 영양가 뭐 식단 말하는 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운동에서 보세요. 밥을 먹고 움직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하루에 조금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로 조금 빠른 걸음으로 손은 주먹 치면 안 됩니다. 그냥 펴고 이렇게 해서 손을 좀 흔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흔들면서 다리를 조금 보폭을 착착 들이면서 이렇게 힘차게 걷는 걸음으로 산책을 40분 이상은 해줘야 기본 운동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2시간에 한 번씩은 몸을 스트레칭 해줘요. 2시간에 한 번씩은 크게 움직여준다 이 말입니다. 뻗어주고 뻗고 이렇게 하고 뒤로 돌리고 그리고 목도 뒤로 돌리고 이런 운동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만에 3분에서 4분 정도로 한 4번 정도 그리고 하루에 40분은 걸어주고 이것이 내가 보통 말하는 병나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의 운동 그 양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40분을 해줘야 되느냐? 달리기 하는 거하고 산책 이렇게 그냥 보폭으로 걷는 운동하고는 다릅니다. 그 심장 박동이나 폐활량이나 이런 게 다른데요.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소가 많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폐에서 산소 교환한다 했는데 왜 몸 안에서 산소가 생기면 좋을 건데 왜 그 산소를 걱정하는가? 그런 또 걱정하는 산소가 있어요. 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영양 공급을 하는 산소가 있고요. 그게 폐에서 가스 교환하는 산소죠. 몸에서 그냥 생긴 산소라는 거는 영양소나 분자나 원자 단끼리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학작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몸은 화학작용을 많이 한다 그러죠. 화학작용할 때 산소가 이렇게 많이 튕겨져 나와요. 그러면 이 산소가 안전하게 다른 것하고 딱 결합해서 안전하게 있으면 되는데 불안정하게 떠다니면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결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 두 분자하고 산소가 떠다니는 게 하나가 붙으면 수분이 됩니다. H2O가 되죠. 그렇게 해서 물기가 돼서 좋은 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필요한 것을 갖다가 더 산소가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H2O에 O가 하나 더 붙으면 이거는 O가 더 많아가지고 유해한 성분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오존이 많으면 O3가 되면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산소가 되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몸에도 그런 활성산소라고 그냥 떠다니는 산소가 있어요. 이런 산소는 우리가 빨리 소모를 해줘야 돼요. 에너지를 해가지고 열을 냈을 때는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빨리 결합시켜서 에너지로 써서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몸 안에 쌓아두면 그 산소가 활성산소라는 이름으로 다른 유익한 그런 원자들과 결합을 해서 어떤 우리에게 유해한 것 물질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마그네슘이 필요한데, 구리가 필요한데, 질소가 필요한데, 칼륨이 필요한데, 칼슘이 필요한데, 나트륨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좋게 쓰이는데 결합하는 게 아니라 산소가 들어붙어 가지고 나쁜 걸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질의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불안정한 산소죠. 이 산소가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다 소모해버립니다. 내 자신이 에너지로. 자, 산소는 결합 능력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려면 운동을 15분 이상 해줘야만 활성산소가 없어지게 된답니다.